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권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예, 많은 맞습니다. 분들 퇴근길 조심하시라는 예. 말씀드리면서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접견 제한. 네, 내란 특검에서 접견권 제한한 거죠? 네, 특검이 서울구치소 측에 지휘한 내용인데요. 이제 윤석열 씨는 어제부터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변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는데, 특검은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결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한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씨를 다시 인치해라 라고 지휘를 했는데, 당연히 지금 5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씨 접견권이 제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1월에도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 때문이었는데 그때는 아내인 김건희 씨도 접견 불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윤석열 씨가 모스탄이라는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10분간 접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모스탄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지금 리버티 대학교라는 여기 찾아보니까 기독교 복음주의 계열의 굉장히 보수적인 학풍을 가진 대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법과대 교수로 있는 분인데 대단히 유명한 부정선거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한국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온 사람입니다. 네, 울프가님이 사랑해요 김만권 잘생겼다 김만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아시는 분 저희는 진짜 내놓고. 뉴스만 취급합니다. 자, 접견권 금지가 피의자 권리 침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아니 뭐 당연히 피의자 권리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법에서도 아까 이제 우리 나경희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몇몇 경우에는 이제 접견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원칙에 따라 제한을 했다고 이제 특검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뭐 당연히 제한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계엄이 왜 일어났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부정선거론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이 모스탄이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모스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처음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맞아요. 사실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론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정선거론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세계 부정선거론 전파자예요. 왜냐? 브라질도 부정선거론으로 보우소나로라고 하는 남미의 트럼프인 그 독재자가 선거에서 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미의 룰라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정선거로 이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부정선거로 가면 사람들이 다 읽고 반응해 주니까 온 동네방네 부정선거론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사로까지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사 후보로까지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접견을 제한을 잘했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트럼프가 자기 뒷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전환길이 나를 공격하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떠들었던 그 뒷배가 모스탄이에요.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다 그림이 이제 보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우파 교회와 우리의 이 우익들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학문적 연구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나오면 제가 그분들을 여기에 모시든 제가 여기 모시든 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제 소개하는 기회를 언젠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탄생하고 있으시고요. 이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우 유튜브를 참아가면서 다 들으시면서 아, 전부 다 이제 그 커넥션을 다 찾아내고 계시거든요. 그 예. 연구자들이. 거의 산재 아닌가요? 극한 지금 뭐 직업. 너무 극한 직업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거 찾아서 이제 다 밝혀서 나올 거니까 그게 나오면 어떻게 연결된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그림도 곧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요한 작업 응원하면서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거취 밝혀야 한다.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방금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인 거죠? 네,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이른바 8대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 사람들이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실명을 찝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권성동과 권영세 의원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이 8대 사건 사과 요구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싸움만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시 당지도였던 권영세 의원에게 한덕수 후보 교체를 위해서 당에서 100억 원이 넘게 썼다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공개질을 하니까 권영세 의원이 그 악의적인 소문이다 이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고요. 그러면서 권영세 의원이 또 공격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냐 이렇게도 비판을 한 건데 충격. 그리고 또 이제 행사가 열렸어요. 그 리셋코리아의 발대식이 열렸는데 그게 이제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직 학원 강사 전한길 씨가 연단에 서서 계속 이 주장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계엄 찬성, 탄핵 반대, 부정선거 계속 주장을 했고 이 자리에 근데 또 충격적인 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유상범, 김은혜 원내수석 대표, 그다음에 부대표 그리고 김정재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점식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 대변인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수사 관련된 소식도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건희 특검 소식인데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을 시켜가지고 단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혐의를 조사 중인데 어제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을 해서 비밀 공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비밀 법당과 관련된 이런 음모가 밝혀지면 국힘이 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국회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앞으로 새롭게 이제 법무부가 구성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하는 그런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반가운 이름이 댓글창에 있는데요. 장희로 기자가 모스탄 부산 세계로 교회가 만든 대안학교 입학식에도 와서 축사를 한 적이 있다고 관련 취재를 했던 경험을 댓글로 남겨줬습니다. 여러모로 좀 주시해야 될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영향력이 이제 국민의힘까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오늘의 국민의힘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 싶은데 이건 정당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망한 정당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 기능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엄 찬성, 탄핵 반대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 핵심 세력들 인적 쇄신하자는 말만 나오면 우리가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또 모여가지고 아직도 부정선거론 이야기하는 사람 특히 정말 좀 격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당의 격이 떨어지는 게 전한길이 교주야. 네. 당의 교주인가요? 네. 야, 진짜. 전한교를 배우는 사람인데. 교주예요, 교주. 네, 교주님이셔. 그리고 모여서 거기 이야기 듣고 다 거기 당대표들이 가서 박수치고 앉아있고 참석하고 있다고요? 이게 정당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쨌든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저희들이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냥 너무 이렇게 들으면 허무하니까 제가 정당의 기능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저희들이 정치학 할 때 정당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정당이란 뭐냐? 특정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런데 두 번째가 그에 맞게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유권자의 선호 형성에 기여해야 되고 지지자와 당원에 대한 정치 교육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를 지명해서 선거 경쟁에 내보내
선출직 공직자 집단의 재생산에 기여해야 된다. 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기능이 공공정책을 입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이 갈등의 표출과 매개,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헌법 8조 2항은 이 모든 8개의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민주적이면 사항에 따라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민주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정당성 자체를 상실한 정당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효율성도 상실해 본 거죠. 왜? 첫 번째, 민주적 기능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이 없어요. 민주적 교육 기능도 없고, 민주적 대표 후보 선출 기능도 불가능하고, 민주적 정책 기능도 없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한 정당이에요. 사실 이제 이 기준에서 보면 이제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정당해산 심판의 역사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해산 심판을 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해서 없어져야 될 정당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학자로서 정당해산 심판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늘 강조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선거를 통해서 없어주셔야 돼요. 선거를 통해서 이런 정당을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당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인적 쇄신도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3년 후에 인적 쇄신을 맡기자 그러잖아요. 황당한 소리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3년 후에 사람들이 좀 있고 우리 지지자들은 어차피 우리 찍어줄 거야.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찍어줄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민주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셔야 돼요. 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역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발언입니까? 예? 이거 단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 여러분이 투표로 해산시켜 주십시오. 예, 투표로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 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이죠. 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전환 기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 질문을 하니까 안규백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기한 이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군사비가 얼마나 늘어날 걸로 보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다시 안규백 후보자는 연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약 21조 정도로 판단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죠. 이 전작권인데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1월에 내년인 2012년 4월에 전환하자, 이렇게 한미 정부 간에 합의를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좀 이게 달라졌어요.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가 됐고, 또 박근혜 정부 때 또 늘어납니다. 이제 한미가 전환 시기를 딱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안규백 후보자는 이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그러니까 5년 안에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5년 같은 시한을 정하는 건 전혀 아니다 라면서 그건 후보자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이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거든요. 10대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강유정 대변인은 우리 정부 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관련 논의는 어떻게 김만권 박사님 보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이 전작권이 한국 전쟁 이후에 유엔군 사령부에 넘어가고, 그리고 1978년에 한미연합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이제 미군으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국 정부가 협의해서 전시 상황이 이제 생겼다. 그때 그거 선언하면 한미연합 사령관 작전권을 갖게 되는데, 이 한미연합 사령관을 미국 장군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셈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작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국도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미국도 사실 이게 그냥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돌려주고 싶다고 해서 통되는 게 아니라, 제 기억에 맞다면 상원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미국의 절차도 있다. 미국에도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넘겨받고 싶다라고 해서 넘겨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가 넘겨주고 싶다고 해서 넘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상원이 어떤 정치적 지형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작권을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넘겨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간
진보 정권들, 저는 진보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거 싫어하지만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진보 정권들이 계속 이 전작권을 이제 이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핵 비대칭, 전력 비대칭 문제 때문에 이걸 선뜻 넘겨받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이게 저희들이 조건부로 넘겨받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세 단계 능력 평가를 하겠다. 세 단계 능력 평가를 해서 이걸 통과를 하면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기본 운용 능력 평가, 완전 운용 능력 평가, 그리고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라 그래서 3단계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2단계까지는 이걸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는 아직 우리가 패스를 못한 상태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거 마음 먹고 이제 노력하면 뭐 당연히 패스는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이걸 물려받겠다고 하면서 계속 보수 정권에서 그러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식으로는 이야기했고, 그리고 전력 비대칭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북한의 GDP보다 국방 그 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미국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도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확고하게 국방력을 계속 다져가면서 이 전작권을 이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이진숙 논문 관련 의혹 부인. 네, 오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가 많은 해명을 했는데요. 이제 충남대와 외부 전문가가 자신의 논문 약 100편을 검증을 해봤다. 카피킬러로 돌려봤는데 표절률이 10% 정도 겨우 넘었다.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칠 때마다 유사율이 올라가니까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해가면서 돌려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또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대해서도 이공계의 경우에는 학위 논문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교수랑 대학원생 간 기호도를 고려해서 교수가 제일 저자를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과할 뜻이 없냐 이 질문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또 이제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했던 총동창회 회장 학생들이 모두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지성명을 낸 바가 있다라는 좀 동문서답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퇴할 마음이 없다는 거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요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카피킬러를 자기가 돌려봤는데 몇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검증을 자기가 하는 건 웃기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증을 자기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가 진단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청문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주변을 둘러싼 지지자들의 논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가 없이 출발한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자를 찾는데 시간이 정말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체 검증 과정을 제대로 세팅하는데도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 눈높이에서 볼 때, 그리고 어떤 전문적 영역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은 후보들이 추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부도 완벽하게 공직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 과정을, 공적 검증 과정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바로잡는 노력이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된 후보에게도 조용히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바로잡는 노력 같은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더 이로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이런 거 다 한때다. 시끄러운 거 다 한때다. 우리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여론 공세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저 사람들 손은 더러운데 왜 우리만 깨끗하라고 하느냐? 우리도 조금 더 그래도 우리 저 더러운 손보다 우리가 좀 깨끗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마음에 저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더러운 손보다 조금 더 깨끗한 손일까요? 전 그건 정말 여러분한테 묻고 싶고요. 이게 선거에서는 차악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 시기가 아닌 이런 시기에 이걸 우리가 차악이라고 넘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에는 저는 명백한 나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분 모셔와서 더 좋은 성과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말로 지금 변명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런 시기다.
그러니까 이게 극우들이 막 떠들어 트집 잡는 거 보기 싫은 분들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게 싫어서 있는 사실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분의 비판, 이 정부가 출발할 때 힘을 보탠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정부가 실패하면 괴로운 건 우리 자신입니다. 힘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진심이다. 진심으로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애정어린 예. 고언을 김만권 박사님이 해주셨는데요. 방금 막 들어온 소식도 하나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탄이라고 하는 인사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후 4시 시점 기준으로 영어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씨를 향한 응원의 감동을 받았고 윤석열 씨는 이 나라 영웅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서요. 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받은 편지를 또 읽겠다라고 하면서 그 정보는 김계리 씨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씨한테 쓴 편지를 읽었고요. 또 거기에 화답하듯이 전한길 씨가 윤석열 씨의 편지를 다시 또 읽는 뭐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세요. 정보의 근원이 김계리잖아요. 예. 참 이거를 점점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1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는 잠시 후에